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독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사는 한덕수 총리의 단독 담화문만 올라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문을 미리 준비해서 이 기사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말로 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동훈 대표의 이 전문은 나오지 않고 파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뜻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 준비된 국무총리로서 오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어제 탄핵안이 이 개표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적수 미달, 굉장히 창피합니다. 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끝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다가 뒤늦게 9시 20분쯤 이 투표수 미달로 개봉도 못하고 이 자동 폐기됐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뒷북만 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지금 총리 공간에서 만났던 한동훈,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은 오늘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담화문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립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국정수습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에 앞서 일찌감치 이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이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자, 이미 한덕수 총리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한 총리는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 담화문을 맺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의 이 대국민 담화문은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담화 발표에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한 총리 지금 어젯밤에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안이 무산된 뒤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운 날 거리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탄핵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다. 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며 헌정질서 파괴하는 내란 세력들을 좌초시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역사의 태행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재명 대표는 모양을 상당히 구겼습니다. 이 우상호 전 의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을 살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빨랐다, 너무 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내주 탄핵안을 또 처리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한덕수 총리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층 지지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너무 치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 요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자, 현안 답변을 하는 순간인데 이 서지영 대변인이 소속사를 밝히고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MBC 소속이라고 말하고 입을 열려는 찰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MBC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논란이 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단호한 모습으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흑역사가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댓글에 늘 등장하는 기자들의 무례한 대표적인 정치인 이재명입니다. 예의가 없어, 커트에 커트. 자, 이 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자 화를 내면서 다 잘라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권성동은 천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MBC 기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오늘 권성동 권한대행이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또 비상계엄 사태 당일 당 소속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런데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소속사 좀 말씀하시고 질문해달라고 말했고, 짧은 브리핑을 마친 권성동 권한대행은 질문 한 3개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MBC 기자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원내에서 라고 질문을 하려고 하자 권성동 권한대행 이를 바로 가로막아버리고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어 다른 기자들의 질문 3개를 받은 뒤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표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3개만 받겠다. MBC는 제쳐. 자,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겠죠.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한 기자가 아까 MBC에서 질문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갔는데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김대식 수석 대변인 누가 MBC였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질문을 안 받는 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대식 대변인은 웃으면서 이쪽에서 손들고 이쪽에서 손드니까 이렇게 긴 것 같다고 했고 이에 MBC 기자는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대변인은 그건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다. 그런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MBC 기자만 벙 쪘습니다. 자, 권성동 권한대행은 과거에도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런 논란을 때때로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당대표 직무대행 당시 이 KBS 기자가 과기방위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하자 권성동 직무대행은 누구시죠? 어디죠? 라고 물었습니다. KBS 기자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는 게 아니냐. 이런 민주당 비판이 나왔다고 하자 권성동 직무대행 KBS에서 얘기했는데 KBS 기자가 묻는 것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응답에서도 됐다. KBS, MBC 두 분은 이제 질문 그만하시고 다른 분 질문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입니다. 기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기자는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런 메시지를 권성동은 전한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안에서 이동하는 중 권성동 대행에게 질문을 한 기자에게 소속사를 묻고 해당 기자가 한겨레라고 답하자 한겨레는 항상 제목도 이상하게 뽑대라고 하거나 MBC 기자에게는 MBC지 민주노총 소속이지 라고 말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이랬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권성동 권한대행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자들이 시비를 붙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메랑을 맞습니다. 자, 2018년입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개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안 해. 라고 불같이 화내며 모든 인터뷰를 카트시키는 영상 지금도 유명합니다. 자,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성일정 의원이 이 SNS의 사례를 들면서 이재명을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경기도지사 당선된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확정 당선 인터뷰에서 당선 소감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성깔 대단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권성동은 천사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 선포 이전에도 높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에게 뒤처지는 조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잇따라 나오는 여론조사가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됐습니다. 물론 지금 나온 여론조사 하나지만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은 일반 국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68%가 무려 68%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육성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다. 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야권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격앙된 의조로 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탄핵이든 뭐 이 수사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대응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MBC의 유튜브 썸네일에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를 국민과 싸우겠다로 제목을 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압,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수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코너에 몰려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소환하라고 협박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아마 체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는 꽃받은 군인들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과 국민들 간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큰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11일, 12일 사흘 동안 시행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그리고 이 일반 국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43%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전체로 보면 이 내란이다가 71%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아니다가 23%. 그런데 보수층으로 보면 내란 아니다가 과반이 넘었습니다. 51%, 내란이다는 43%.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훨씬 더 이 내란이 아니다가 커집니다. 내란이 아니다가 무려 68%,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란이다가 22%에 불과했습니다. 자, 지금 이 탄핵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의 75%가 탄핵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7%만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는 66%나 했댔습니다. 일반 국민은 21%, 보수층은 탄핵에 반대한다 50%, 찬성한다 46%. 역시 지금 이걸 보면 보수층 결집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갤럽의 이 여론조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여론조사를 보면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나온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의 의뢰에 지난 14, 15,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조사입니다. 여기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6%, 국민의힘 30.1%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는 잘한다가 24.2%, 물론 기대보다는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건 탄핵 선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일주일 전보다 4.6%포인트 크게 올랐던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오히려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윤 대통령 측은 이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이제 내란죄, 탄핵 이걸 분리해서 이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저희 뜨거운 충전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진짜 보수들은 뭉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